자, 오늘부터는 좀 스피드하게 나갈 거고,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 중에 많은 학생이 실제로 고등학교 가가지고 통합과학이야 뭐 누구나 다 통합과학이야 누구나 다 하는 거지만 물화생지 중에 2개 내지 3개 정도를 듣게 될 거야. 3개 정도 듣게 되는데 대부분 물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중에 하나고, 그 중에 이제 많이 듣게 될 게 아마 화학을 많이 듣게 될 텐데, 화학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 24페이지부터 오늘 나가기 시작할 텐데 자, 봅시다. 24페이지,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 얘는 좀, 이 단원 자체는 그냥 거의 100% 암기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암기 과목이야. 자,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는 어지간한 빨간색 볼펜 같은 거는 꼭 쥐고 있읍시다. 왜냐하면 여기다 적는 것들 너희들이 연필이라든가 까만색 볼펜으로 적으면은 눈에 안 띄고 나중에 이걸 갖고 니들이 공부를 하고 참고를 하려고 하더라도 빨간색으로 딱 해놓고 나서 이거 암기해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 좀 반드시 해주십시다. 이게 연결은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가 배웠어? 우주의 시작을 배웠어. 우주의 시작을 통해 가지고 빅뱅으로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가벼운 원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소, 헬륨,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성이 되었다라는 걸 저쪽으로 봤는데, 지금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거, 우리 지구를 이루고 있는 것들은 사실 수소, 헬륨이 아니란 말이야. 수소, 헬륨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그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은 결국에 그냥 단순합니다. 단순해. 혹시 나한테 이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과학 공부를 새로 시작하고 수학 공부를 새로 시작한 계기가, 혹시 너희들 그 코스모스라는 책 아니? 우리 좀 책을 읽고 살아요. 코스모스라는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 되게 유명한, 천체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별, 우주에 관한 얘기로서는 내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코스모스야. 근데 이 코스모스라는 책을 쓴 칼 세이건 박사가 지금 현재 돌아가셨지만 코스모스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 지금도 있어. 그게 70년도에 나온 코스모스가 있고, 90년도인가 2000년도인가에 다시 닐 타이슨 박사님이 다시 찍으신 코스모스가 있어. 지금 너희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뒤져보면은 나오는 것은 아마 닐 타이슨 박사님, 흑인 박사님이 그 촬영하신 코스모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찾을 수 있을 텐데, 그거 되게 재밌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난 진짜 꼭 봤으면 좋겠어. 근데 그 70년대 그 칼 세이건 박사가 한 그 코스모스라는 이 다큐멘터리가 얼마나 센세이션한 일이었는지 하면,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너희들이 이제 한참 내기지만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었거든. 그 레이건 대통령이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가 코스모스 본방,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면 본방, 옛날에 녹화방송 이런 게 없잖아. 본방을 사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행사를 취소할 정도로 그 코스모스라는 다큐멘터리가 그렇게 인기가 높았어.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 가장 처음에 나온 말이 뭐냐면은 우리 모두는 별에서 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사실 나를 여기까지 만든 난 한마디였거든. 내 인생을 바꾼 한마디 중에 하나야. 우리 모두는 별에서 왔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얘기를 하면 보면은 그게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거야. 자,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체 우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질량비가 3대 1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에 나와 있지? 야, 그래프 이거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전체 우주 전체로 봤을 때 여전히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이야. 현재도 그래. 현재도 수소가 제일 많다 이거야. 그 다음에 헬륨, 나머지 우리가 여러 가지 탄소, 이런 것들은 진짜 전 우주에서 기타 그냥 2% 이 정도밖에는 안 된다. 그런데 지구는 이거 여기 있는 거 거기다 별표 쳐놓으세요. 자, 지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게 철.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규소야. 자, 여기까지는 외워야 돼. 여기까지는 외워야 돼. 철, 산소, 규소가 제일 많다. 요건 외우는 거. 사람은, 인간은 산소, 탄소, 수소야. 산소, 탄소, 수소. 그리고 여기서는 질소까지 외워야 된다. 요거까지는 외워야 돼.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수시로 나옵니다. 수시로. 자, 지구에 철이 가장 많은 이유는 얘가 뭐냐면 핵을 이루고 있어요. 지구에. 조금 이따 나와. 지구에 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철이 가장 많아. 자, 산소하고 규소는 뭘 이루고 있느냐? 보통 이제 이게 지각하고 멘틀. 얘네들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이게 제일 많다고 보면 돼요. 자, 이거는 그냥 이제 좀 이따가 지구의 생성이라는 거에서 나올 테니까 그렇게 그냥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인간 같은 경우는 산소, 탄소, 수소, 질소인데 이거는 뭐 부피비나 이런 게 아니라 개수비가 아니라 100% 다 질량비야. 질량비. 여기서도 수소, 헬륨 질량비잖아. 전부 다 질량비라는 거야. 자, 지난 시간에 내가 잠깐 얘기했었던 것 같아. 우리 생명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탄소화합물이야. 탄소화합물. 뭐 CHON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한번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거 그리고 영양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우리가 보통 영양소라고 하는 거 탄수화물, 지방, 그래가 단백질.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건 단백질이야. 근데 우리가 영양소로 쓰는 거는 이 세 개를 쓸 수 있지. 근데 이 세 개는 전부 다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탄수화물도 CHO로 이루어져 있고 지방도 CHO로 이루어져 있고 단백질은 CHON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지? 탄소, 수소, 산소.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게 CHON 단백질이잖아. 너희들 몸을 이루고 있는 건 다 단백질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CHON 산탄수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얘기야. 자, 탄수화물과 지방은 우리 몸에서 어떤 게 탄수화물은 뭡니까? 여러분들 탄수화물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몸에 에너지원이야. 에너지원. 탄수화물은. 근데 그 에너지원이 어떻게 돼 있어? 쓰고 남았어. 그럼 구조를 바꿔가지고 여러분들 몸에 저장이 되는데 그게 지방이야. 그지?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을 뺀다, 다이어트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메커니즘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탄수화물 자체를 적게 먹으면 돼. 그러면은 내가 몸에서 쓸 수 있는 대사량보다 얘가 적으면은 당연히 몸에 있는 지방을 탄수화물로 바꿔가지고 뭡니까?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지방이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살 빼려고 유산소 운동하라고 하면은 오랫동안 걸으라고 그러잖아. 뭐 20분, 30분, 40분 이렇게 걸으라고 그러잖아. 계속 걷거나 이렇게 운동을 좀 장기간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 왜냐하면은 내 몸에 있는 탄수화물을 먼저 쓰기 때문에 그래. 에너지원이잖아. 근데 탄수화물은 금방 없어지고 이건 없어지고 나서 지방을 탄수화물로 전환시켜서 쓰기 시작하는 게 20분에서 30분 넘어가면서부터래. 그래가지고 저강도 운동을 오래 해야지 지방이 빠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뺄 사람은 너랑 나밖에 없는 것 같지. 그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인간 산소, 탄소, 수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다. 요거는 그냥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빅뱅으로 해가지고 수소와 헬륨이 생긴 것까지는 알겠다 이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지구나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이런 원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그냥 단순히 아까 얘기했던 거 별에서 왔다. 별에서 왔다. 요거를 여러분들 지금부터 설명을 해 주려고 해요. 자, 별의 탄생과 원소의 생성, 그 다음에 결국에는 봐봐, 빅뱅으로 뻥 터졌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성간 물질들이 막 생기잖아. 수소, 헬륨 이런 것들이 막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구 그 전 우주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 중에 가장 미약하지만, 힘 자체로는 가장 미약하지만 전 우주를 움직이고 있는 힘은 바로 중력입니다. 중력은 뭐냐면은 질량을 갖고 있는 두 물질이 있으면은 걔네들이 그냥 당기는 힘이 중력이야. 그게 왠지는 몰라. 뭐 힉스 입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있긴 한데 그건 지금 너희들이 전혀 알 필요가 없어. 그냥 질량 있는 두 물체는 서로 끌어당겨.
지금 이 친구와 나도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분명히. 그런데 느끼지를 못해, 너무 미약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 결국에는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힘, 그거밖에 못 느끼잖아. 그러니까 지구 정도 수준이 되어야지 어떤 유의미한 힘이 발생하지, 우리 정도의 그냥 이 미약한, 먼지분도 못한 미약한 질량 갖고는 절대로 느끼지 못하는 게 바로 중력이라는 거야. 근데 그 중력이, 자, 전 우주 단계로 생각했다고 보자고. 수소와 헬륨, 물론 가벼운 물질들이지만 전 우주 공간에 있는 이 수소와 헬륨들이 어느 공간에는 약간 조금 더 밀집해 있고 어떤 공간은 조금 더 떨어져 있고 그러지 않았겠니? 우주 공간에서? 그 중에서 어느 공간이 약간 밀집되어 있는 데들이 이제 중력에 의해서 뭉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생겨나? 별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얘기를 지금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자, 별. 자, 일단 별 거기다가 여기다 여기 이제 별에다가 이게 뭐 같다라고 하고 항성이라고 쓰세요. 항성. 항성하고 별은 같은 뜻이야. 이게 사실은 한자어인데 항성은 뭐야? 항상할 때 항자야. 항상 빛을 내는 물체, 그게 바로 항성이야. 그리고 지구 같은 거는 뭐라고 불러? 행성이라고 그러지. 행성. 항성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는 걸 우리는 행성이라고 그래. 그럼 이런 별, 항성이라는 것의 어떤 그 정의는 뭐냐? 자, 스스로 빛을 냅니다. 스스로.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지만 어떤 물체가 스스로 빛을 낸다라고 하는 거는 걔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요거 중요한 의미야. 스스로 빛을 낸다. 자, 에너지 방출. 얘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애예요. 그러면은 뭔가 이 항성 내에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원이 있어야겠지. 그 에너지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니? 핵융합 반응입니다. 핵융합 반응. 자, 요거는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거 조금 난이도가 이제 높은 문제인데 일단 내가 이 원리 자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줄게. 자, 봐봐. 나중에 오늘 내가 너희들한테 주기율표라는 걸 줄 거야. 주기율표를 줄 건데 그 주기율표에 이제 주 원자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막 보다 보면은 좀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너희들은 지금 알 수는 없어. 그냥 간단하게 요구할게. 내가 오늘 핵폭탄과 수소폭탄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야, 일단. 근데 그게 왜 터지는지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걸 한번 보자. 봐봐. 지난 시간에 내가 너희들도 다 알고 있을 그 공식 하나 얘기를 해줬어. E는 mc 스퀘어. 요거. 이거 다 알고 있는 공식이야. 자, 빛의 광속의 제곱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그게 에너지로 나온다는 거지. 자, 이 공식의 의미는 그거야. 그래서 얘는 우리가 나중에 등가 원리라고 그러는데 이 에너지와 질량이라는 것은 결국 동등하다. 우리가 흔히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질량으로 치환할 수도 있고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로 치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에너지와 질량은 동일하다.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완전히 동일하다. 이 얘기들 다 너희들한테 해줬었던 것 같아. 자, 요거를 갖고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수소가 있어. 수소가 있고 그 다음 헬륨이 있어. 여러분들 쭈루루루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수헬 리베부터 오늘 다 외울 거야. 그 다음에 철까지 있습니다. 철까지 있고 철보다 더 무거운 음속 여러분들 뭐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우라늄 이런 거. 우라늄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봐봐. 얘네들도 수소도 헬륨도 철도 우라늄도 전부 다 원자 핵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 양성자와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 잘 기억해.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내가 잠깐 언급했지만 베타 붕괴 기억해? 처음에 양성자랑 중성자의 개수가 똑같았잖아. 그치? 근데 중성자가 일부가 베타 붕괴를 일으키면서 양성자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4개, 8개 중에 6개가 양성자로 바뀌었었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거는. 자, 그러면은 내가 그때도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걸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거 있었잖아. 세상의 모든 원소들,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에너지 준위가 낮은 쪽으로 가는, 내가 낮은 에너지를 갖고 있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치? 그러면은 중성자하고 양성자하고 우리가 보통은 무게가 질량이 똑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힘에 의해서 바뀌었다라는 것은 양성자의 에너지 준위가 중성자의 에너지 준위보다 약간 낮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에너지 준위가 낮은 쪽으로 간다는 거야. 그럼 중성자보다 양성자는 분명히 에너지 준위가 낮아. 자, 에너지가 나갔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질량이 찔끔 줄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근데 그 줄은 그게 거의 아주 미세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양성자나 여기에 있는 양성자, 여기 있는 양성자, 중성자들이 있기는 있는데, 자, 그냥 이건 실제로야, 실제로 얘의 양성자 하나의 개수의 질량과 헬륨의 양성자 하나의 개수의 질량이 서로 다릅니다. 이게 좀 특이한 거야. 자, 다시 한번. 얘도 양성자가 있고요. 얘는 양성자가 2개가 있잖아요. 자, 이게 내가 얘기하는 거 다시 한 번 말하지, 너희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되게 아주 압축적이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 안에는 굉장히 심오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자, 수소와 헬륨 같은 경우에 얘도 양성자가 있고 얘도 양성자 2개가 있는데, 얘가 질량이 1이라고 한다면은 헬륨 같은 경우는 물론 중성자가 2개 더 있으니까 4가 되는데, 그냥 여기서는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얘는 양성자가 2개 있는데도 질량이 2가 아니라 1.999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질량이 아주 미세하게 작아진다고. 아주 미세하게. 자, 질량이 얘가 근데 개당 양성자 개당 질량이 점점 줄어들어. 계속. 그런 다음 철까지는 계속 줄어듭니다. 철까지는 계속 줄어들어. 철까지야. 이 철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 나오지만. 자, 철까지는 계속 줄어들어. 철까지는 계속 줄어들어.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철부터 우라늄으로 가는 이 순간에는 개당 양성자의 질량 자체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 질량이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인 질량은 크지만 양성자 하나의 개당 질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철까지 점점 줄어들고 있다가 철에서 가장 최저를 찍고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가면서는 또 질량이 높아지는 그런 특징을 가진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은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아까 융합한다고 그랬지? 우리 지난 시간에 융합했었잖아?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합쳐져 가지고는 헬륨이 됐었잖아? 얘로 융합되는 그 과정에서 나는 여기서는 수소 2개와 양성자 2개 해가지고 4만큼의 질량이 뭉쳐졌는데, 실제로 헬륨이 되고 나니까 3.9999 해가지고 질량이 아주 미세하게 줄어든다는 거야. 그 미세하게 줄어든 게 광속이라는 상수를 만나면서 엄청난 에너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소폭탄의 원리예요. 너희들 지금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거야. 태양에 수소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 태양에 수소들이 많이 있는데 걔네들이 뭉쳤어. 뭉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 핵 안쪽에서는 엄청나게 고온과 고압이 있지 않겠니? 그럼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 수소 헬륨이 가득하다고. 수소가 막 여기 많이 있는데 이 가운데는 엄청나게 많은 중력이 얘네들을 누르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엄청나게 고온이 돼. 그렇기 때문에 수소가 뭉쳐가지고 헬륨이 돼버린다고. 헬륨이 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질량 결손, 질량이 약간 줄어들기 때문에 얘네들이 에너지로 엄청나게 발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바로 여러분들 지금 하늘에서 보고 있는 빛이에요. 지금 이 태양은 계속 뭘 하고 있냐면은 이 핵융합 반응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수소들을 뭉쳐가지고, 수소가 뭉쳐가지고 헬륨이 되고 있는 반응을 지금 태양은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자, 그게 바로 지금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 이거 중요한 단어니까 잘 기억하세요.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거기 나와 있을 거야.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별이다.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지금 태양의 상태가 바로 주계열성의 상태다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주계열성은 완전 중요한 단어니까 거기다가 별표를 반드시 쳐둘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 얘기가 지금 요 밑에 나와 있어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이렇다. 별의 크기는 뭐 중심으로 한다. 뭐 그게 사실 내부 압력을 정확한 용어는 축퇴압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지금 알 필요가 있는 단어는 아니고, 요런 식으로 지금 평행. 얘네들이 계속 중력으로 압축을 하고 있고, 그 압축하는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계속 방출되고 있으니까 얘는 또 에너지가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수소들을 헬륨으로 열심히 지금 합성을 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주계열성 상태라고 한다.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이 용어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렇게 막 수소에서 헬륨으로도 가고요. 뭐 이렇게 막 가는데 이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별의 진화 과정에서 위에 보면은 뭐 가스 구름 형성, 성운 형성, 원시별 형성, 별의 탄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과정 자체는 그냥 한번 쭉 읽어 보세요. 대신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나중에 지구의 형성 과정과도 좀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태양의 형성 과정이 이게 똑같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여러분들 조금 그냥 내용 자체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진짜 중요한 것은 주계열성이라는 게 뭐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장 25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요건 이제 한꺼번에 그냥 설명을 할게요. 한꺼번에. 자, 우리가 일단은 별이라는 게 생성이 됐다라고 치자. 별이라는 게 생성이 됐다. 이 별은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는 어떻게 되냐? 크기로 구분을 합니다. 크기로. 자, 우리가 흔히 태양 정도 되는 별, 그러니까 사실은 태양은 전 우주에 있는 가장 어떤 보편적인 정도의 별이라고 생각하면 돼. 가장 보편적인 크기, 가장 보편적인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게 뭐, 여기 이름은 뭐냐면, 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이렇게 돼 있네. 그런데 어떤 일부 별들은 성간물질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뭉치다 보니까 질량이 태양보다 엄청나게 클 수 있겠지. 이 질량이 태양 10배 이상.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별의 크기 같은 거 가끔씩 비교해주는 영상들이 있어. 나중에 한번 봐봐. 그러면은 태양이 진짜 좁쌀만하고 진짜 엄청나게 큰 그런 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한번 보면은 그냥 조금 이해가 갈 거야. 얘보다 엄청나게 큰 별들이 있어. 태양과 비슷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별들이 있고. 자, 그런데 태양같 정도의 질량의 별은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느냐, 요걸 지금부터 알고 있어야 돼. 자, 일단 제일 처음에 주계열성이 되겠지. 그러니까 일단 별이 된다는 것은 주계열성이라는 거니까, 자, 얘는 같은 경우 일단 주계열성이 됩니다. 자, 주계열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거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주계열성은 지금 수소를.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있잖아, 내가 이 수소가 막 많이 있지만 무한정 있는 건 아니잖아. 무한정 있는 건 아니야.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헬륨을 또 질량을 낮추기 위해서 헬륨을 합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헬륨끼리 뭉치기 시작하는 거야. 물론 그 과정은 복잡하게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헬륨들이
산소나 탄소로 만들어집니다. 헬륨들이 뭉쳐가지고 탄소나 산소가 돼. 물론 이것도 질량이 조금 낮아지기 때문에 계속 에너지를 방출을 하기는 하는데 예전에 그 수소만큼의 양이 되지도 않고, 자, 수소가 헬륨으로 되는 데는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얘가 이렇게 되는 것은 엄청나게 더 고온과 더 큰 압력이 필요해. 그러니까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잘 안 돼요. 안 돼. 그래가지고 자, 요렇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 적색거성이 됩니다. 적색거성이 되고, 결국에는 이 이게 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거를 이 태양 정도의 질량으로는 더 이상 탄소나 산소 이상의 것을 합성을 할 수가 없어요. 합성한다기보다 이게 융합할 수가 없어. 그 정도 압력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더 이상의 인생을 더 유지하지 못하고 얘는 그냥 폭발을 합니다. 폭발을 한다기보다도 적색거성이면은 이게 압력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엄청나게 커져. 빨갛게 식어가면서 점점 커져. 그래가지고 지금 실제 지구궤도,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여기 있으면은 이 적색거성이, 태양이 적색거성이 되게 되면 지구궤도는 이미 다 먹을 정도로, 지구 궤도를 다 집어삼킬 정도로 엄청나게 커지게 될 거야. 어차피 너희들 살아있을 동안 한 50억 년 정도가 남았으니까 너희들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을 테니까 걱정하진 않아도 됩니다. 50억 년 정도가 지나면, 지금으로부터 50억 년 정도가 지나면은 이런 우리 태양도 적색거성이 돼가지고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걸 더 이상 압축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 태양을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소라든가 이런 가벼운 원소들이 펑 하고 터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나와 있지. 자, 백색 외성이 됩니다. 플러스 행성상 성운. 자, 다시 한번 질량이 태양과 같은 그냥 일반적인 가장 보편적인 어떤 별들은 주계열성으로 인생의 별의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다가 이제 헬륨, 자, 수소를 우리가 더 이상 합성할 수소가 없어지니, 핵 쪽에는 더 이제 수소가 없어지는 거야. 수소가 없어지는 순간 드디어 헬륨을 산소나 탄소로 합성하면서 마지막 명맥을 유지하면서 크기를 키워나가다가 뻥 터지는데, 그 뻥 터진다기보다 이 터지는 게 워낙 이 초신성 쪽이 너무 크기 때문에 터진다라기보다도 이제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태양의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그냥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고 가운데 남아있던 핵만 백색 외성, 조그만한 이런 별로 그냥 남고 나머지 것들은 행성상 성운이잖아. 성운, 그 구름 같은 거야. 구름. 여기 있는 우리 원래 그 바깥을 둘러싸고 있던 여러 가지 물질들이 터져가지고, 자, 이 바깥을 여기다 또 새로운 먼지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행성상 성운으로 어떤 삶을 마감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별들은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물론 이런 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구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 중에 산소, 탄소, 얘네들은 어디서 왔다? 주계열성에서 주로 오게 됐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산소, 탄소가 제일 많잖아. 써먹을 게 제일 많아서 그래. 주계열성은 많이 있거든. 주계열성은 많이 있으니까 산소라든가 탄소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이때 요렇게. 요 행성상 성운이 뭐 탄소, 산소 이런 것들이 그냥 다 펼쳐나간 거야. 전 우주로. 그 탄소, 산소가 지금 여러분들을 이루고 있는 탄소와 산소가 되는 겁니다. 진짜야. 그래서 우리 모든 별에서 온 게 맞아. 진짜잖아. 그지? 자, 그런데 이게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 되는, 이 사실 질량이 이게 딱 간극이 있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찬드라세카드 질량이라고 그러는데, 찬드라세카드는 인도의 물리학자입니다. 인도의 물리학자인데 그 사람도 나중에 이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걸로. 자, 이런 질량이 엄청나게 큰 거는, 자, 헬륨에서 탄소나 산소까지 만들어 난 다음에 질량이 엄청나게 크잖아. 그러니까 얘네 탄소와 산소까지도 이제 더 이상 더 합성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야. 질량이 엄청나게 크니까. 그래서 여기 뭐니? 수소, 헬륨, 탄소, 산소가 만들어진 다음에 얘네들이 뭘로 돼? 네온, 마그네슘, 규소, 황, 그 다음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철까지 만들어내요.
그래서 요거는 수소도 이게 외우고 있어야 돼. 자, 태양 질량 10배 이상은 자, 주계열성을 거쳐. 주계열성. 이제 얘도 마찬가지 주계열성을 거쳐요. 주계열성을 거치는데 점점 해가지고 얘네들이 커지는데 얘 지금 뭐 이렇게 더 마찬가지로 수소 헬륨을 바꾸고 있다가 헬륨에서 탄소, 탄소에서 마그네슘, 황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다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만 하면 철까지 만들어냅니다. 철까지 만들어내요. 자, 근데 왜 철까지밖에 못 만드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철 이상의 원소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게 아니라 투입이 돼야 돼. 그치? 질량이 더 올라가잖아. 질량이 점점 떨어지면서 내가 에너지를 막 만들 수 있었는데 철 이상의 것들은 만드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융합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융합하는데 에너지가 들어가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아니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철까지 만들어요. 철까지. 그럼 주계열성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초거성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야, 이름만 봐도 크지? 커요. 엄청나게 큰 별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에서 별의 크기 비교 이런 거 한번 영상 한번 찾아봐. 그러면은 뭐 지구부터 시작해 달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실제로 크기들이 어느 정도로 커지는지 한번 보면은 좀 깜짝 놀랄 정도의 크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질량 태양 10배 이상의 어떤 큰 질량을 가진 애들은 주계열성에서 초거성으로 가는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철까지 만들어낸다. 그런데 얘는 자 얘처럼 이제 더 이상 철을 이까지 만들어내고 나면은 더 이상 융합할 수 있는 게 없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럼 더 어떻게 되냐? 이게 축퇴합이 폭발한다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초신성으로 끝납니다. 이게 한자어인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이게 신자가 새로운 신의 별성자거든. 새로운 별이 탄생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야 옛날에는. 이제 초신성이 폭발하면은요 15일 동안 밤이 밝답니다. 내가 진짜로 내 생애에 내 꿈 중에 하나야. 내 바람 중에 하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은하에서 초신성 폭발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는 그게 내 인생의 꿈 중에 하나야. 희망이지. 이건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지금 현재 가능성이 있는 별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범위가 너무 뭐 한 10,000년 단위야. 앞으로 몇만 년 이내에 터질 것이다.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그런 걸 상강력을 볼 수 있을까라는 그냥 의구심은 있는데 원래 옛날 사람들은 이거야. 딱 보고 나서는 뭐가 뻥 터졌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밝았을 테니까. 그러면은 새로운 별이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름을 초신성이라고 불렀어요. 새로운 별이 태어났다라고. 근데 사실은 이제 과학 연구를 하고다 이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얘는 별의 죽음이었던 거지. 별의 죽음. 근데 이 초신성 폭발이 도대체 얼마나 큰 폭발이었냐면은 이 폭발 때문에 엄청난 압력, 에너지 이런 것들이 철을 융합을 시켜버린 거야. 그 에너지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철 이상의 무거운 원소들은 이 초신성 폭발에서 생깁니다. 철 이상 무거운. 철 이상의 무거운 원소들은 이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얻어지게 된다. 알겠니? 지금 이게 그냥 흐름을 쭉 이어가야 돼. 흐름을.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빅뱅을 통해 가지고 수소와 헬륨 가벼운 원소가 생겨났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별 크기에서는 산소와 탄소, 헬륨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엄청나게 큰 태양 10배 이상의 엄청나게 큰 별들을 통해서 철까지가 별에서 만들어졌고 그 철까지 만들어진 큰 별이 폭발하는 초신성 과정을 통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전 우주에 만들어졌다. 사실은 이 단원의 목표는 이겁니다. 요걸 알고 있으면 돼요. 과정을. 근데 여기서 이제 외워야 될 것들은 사실은 자, 봐봐. 25페이지에 보면은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여기 그냥 크게 태양과 비슷한 별과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인 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들은 다 외우고 있으셔야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원소가 뭐냐?
제일 중요한 건 요거야. 태양과 같은 질량에서는 탄소와 산소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태양 10배 이상의 어떤 별에서는 별 내에서 철까지 만들어지고 그 별이 폭발하는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여기 보면은 헬륨, 탄소, 산소, 철. 그러니까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은 태양 10배 이상의 초거성 안쪽에서 다 만들어진다. 그다음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금, 우라늄 같은 어떤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자, 이해 가십니까? 요 정도까지 아셔야 되고 일단 초신성은 나중에 얘가 폭발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블랙홀이 만들어져요. 또는 뭐 중성자별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이것도 사실은 무게에 따라서 갈리는데 블랙홀이 되기도 하고 뭐 중성자별이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요거 사실은 철 이상의 무거운 원소가 초신성 폭발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래요. 지금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중성자별끼리의 충돌을 통해서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중성자별끼리의 충돌. 근데 아직 뭐 여러분들 교과서에 반영이 된 내용은 아니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철 이상의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만들어졌다, 전 우주에 퍼지게 되었다, 이런 거 정도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 장. 자, 26, 27페이지도 죄다 암기할 거. 죄다 암기할 거. 사실 26페이지는 여러분들 별로 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태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여러분들 지금 방금 이미 봤어서 봤잖아. 별 만들어지는 거 우리가 흔히 태양 질량 정도의 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미 봤죠. 그러니까 여기 그냥 선생님의 교재 쭉 읽어가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 자,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이야. 두 번째는 자 26페이지 태양계의 형성. 태양 근처에 이렇게 뭐 초신성의 잔해라든가 여러 가지 성간 물질들이 이렇게 그냥 뭉쳐 있다가 점점 중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뭉치기 시작했어요. 뭉쳤어. 그래서 성운의 수축이 일어났고요. 서서히 회전하기 시작하였다. 이게 왜 회전을 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면은 애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봐봐. 여러분들 이게 중력은 이래. 중력. 봐봐. 자, 태양과 지구의 형. 나는 이렇게 판서식 수업을 하면은 내 글씨체에 그날 하루의 컨디션이 나오거든. 오늘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이게 힘들어 지금. 며칠째 밤새고 하니까. 자, 그런 거 됐고. 자, 태양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당겼을 거 아니야, 어떤 물질들이. 그렇지만 어떤 물질이 딱 이렇게 있어. 정확하게 그냥 딱 가가지고 꿍 부딪히면은 회전할 일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이렇게 만나진 않고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그지? 안 그러니? 왜 그러냐면 이것도 삼체 문제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너희들한테는 이제 전혀 지금 알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중력이 있는 것들이 이 두 물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런 여러 중력의 영향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두 물체가 좀 중력 어떤 주요한 질량원인 두 물체가 동시에 이렇게 딱 만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날 때 이렇게 만나. 그러면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딱 뭉치게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회전이 발생이 시작하는 거야. 여러 가지 이 설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맞는 설인 것 같아. 회전이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그러면서 가장 중심 쪽에 중력이 모일 테니까, 중력에서 의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니까 거기에 뭐가 생기냐? 원시 태양이 생긴 겁니다. 원시 태양이 생기고 원시 원반이 생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면서 만나다 보니까 원반이 생성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회전하다 보면은 그 원반으로 만나게 될 테니까. 근데 그 원반에 지금 우리 지구도 생겼고 나머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생긴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행성들이 다 생긴 거야. 원반 생성.
미행성체의 생성. 미행성체가 뭐냐? 지구 같은 것들입니다. 지구 같은 것들. 그 미행성체가 지구 같은 이런 행성들이 생긴 거고, 그 다음 결국에는 이제 태양과 원시 행성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그냥 태양계의 형성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들은 참 그래.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그것을 약간만 조금 꼬아놔도 그것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했을 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딱히 설명해 줄 내용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졌구나 라는 거 하는데, 여기서 그냥 기본적인 이런 용어들, 성운이 수축됐다,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이 생성이 되었다, 미행성체가 형성이 됐는데 이게 결국에는 행성이 되었다 라는 거 정도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2번이야 2번. 자, 원시 태양이 있고, 자, 태양이 이렇게 있고, 자, 원반이 이렇게 조성이 되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자, 태양 쪽에 가까운 애들은, 야, 이렇게 딱 반 갈라가지고, 태양 쪽에 가까운 애들은 아무래도 질량이 좀 무거운 애들이 가 있지 않겠니? 질량이 무거우니까 중력에 의해 가지고 더 태양 중심축으로 많이 가 있겠지. 어떤 좀 가벼운 원소들은 이 좀 바깥에다가 이제 일단 뭐 원심력에 의한 것도 있을 것이고, 여기까지 중력이 너무 약하니까 가벼운 기체다 보니까 중력이 약해가지고 좀 먼 곳에 가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여기는 조금 무거운 원소들이 자리 잡게 되고 여기는 좀 가벼운 원소들이 자리 잡게 됐을 거야. 여기가 이제 태양이라고 했을 때. 그치?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무거운 원소들이 뭐가 돼? 행성이 된 애들을 우리는 지구형 행성이라고 합니다. 가벼운 원소들로만 이루어진 저쪽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목성형 행성이라고 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부터야. 자, 구분이야. 태양 쪽에 가까운 애가 지구형 행성이고, 태양보다 이제 우리가 좀 멀리 있는 애들이 목성형 행성이라고 그러는데, 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뭐 그냥 이해를 해도 되고 뭐 암기를 해도 되고, 근데 사실 이게 이해 못할 부분이 전혀 없음이야. 자, 얘가 일단 태양으로부터 가까우니까 당연히 온도가 높습니다. 자, 온도 높다. 당연히 멀리 있으니까 온도는 낮겠죠. 그죠? 그리고 고체야. 얘는 고체. 얘는 고체고요. 얘는 기체들로 이루어졌어요. 무거운 원소들 다 고체일 거 아니야. 그지? 뭐 마그네슘, 철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목성 행성들은 기체, 그러니까 뭐 수증기, 뭐 헬륨, 수소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겁니다. 행성의 주요 성분이 그렇다는 거고, 자, 여기 밀도가 높겠지. 밀도가 높고 얘는 밀도가 굉장히 낮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수금지화, 목토천해. 여러분들 뭐 기본적인 중학교 정도의 상식을 갖춘 친구라면은 수금지와 목토천해 정도는 외우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가끔씩 나오는 건 이 밀도 얘기가 가끔씩 나와요. 밀도 얘기. 밀도가 지구형 행성들이 높아요. 왜냐하면 다 고체로 이루어져 있고 땅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무거우면, 그러니까 무거운데 작은데 무겁잖아. 작은데 무거우면 밀도가 높은 거고, 목성형 행성들은 대부분의 기체형 행성이기 때문에, 기체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행성이 가볍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체형 행성이 됩니다. 요거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돼요. 자, 27페이지 지구의 형성 나와 있지? 자, 여기다가는 그냥 별표를 한 3개, 4개 정도, 5개 다 줘. 이거 진짜 많이 나온다. 요 지금 보면 여기서 나와있는 거, 원시 지구의 형성, 미행성체 충돌, 마그마 바다의 형성, 핵과 멘틀의 분리, 원시 지각과 바다의 형성, 여기 중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원시 지구의 행성, 요거고, 자, 미생명성체 충돌이라는 것은 원시 지구가 이렇게 조금,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그 태양이 있고, 태양 그 원반이 이렇게 있었잖아. 원시 태양이 있고 이 원반이 생겼는데, 이 원반 중에서도 일부 어느 정도, 여기가 밀도가 균일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조금이라도 더 밀도가 높은 곳에 중력이 심해져가지고 그쪽으로 애들이 모이기 시작한 게 지금 원시 행성들이 된 거거든. 그 중에 하나가 지구였던 거야, 지구.
근데 지구가 이렇게 조금 이제 밀도가 높아가지고 좀 많이 원시 지구가 형성이 되었을 때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있었겠니? 미생물체들이 뭐 돌멩이들도 있고 엄청나게 많았었겠지. 걔네들이 여기 그냥 들러붙었다는 거야, 이게 바로. 미생성체의 충돌이라는 것은. 걔네들도 그냥 중력에 의해 가지고 계속 그냥 들러붙기 시작한 거야. 걔네들이 어떻게 되겠어? 점점 덩치를 키우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지구가 됐고, 마그마의 바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이 마그마의 바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인 거야. 얘네들이 뭐 융합을 할 만한 그런 크기는 아니야. 태양이야 이제 수소 핵융합을 하지만, 걔네들이 아닌 우리 같은 그냥 일개 정말 그 조그만한 지구 같은 하찮은 존재들은 이 어떤 뭐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만한 그런 온도를 내줄 수는 없어. 하지만 굉장히 어쨌든 중력이 생기니까 내부적으로는 계속 압력이 생겨가지고 뜨거워지겠지. 그 뜨거워지는 게 핵융합을 할 정도의 뜨거움은 아니지만 그냥 지금 철이라든가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냥 원소들, 걔네들을 액체로 만들 정도의 뜨거움은 갖추고 있었던 거야. 그게 바로 마그마의 바다라는 거야.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에너지를 방출하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야. 핵융합하는 거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물질들이 중력에 의해 가지고 그냥 뭉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뜨거워져서 그 지각들이 녹은 상태, 그게 바로 마그마의 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마그마의 바다가 진짜 중요해요. 그 용어 자체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 원시지구. 사실은 중간에 뭐 미행성체 충돌 이런 것들은 조금 그냥 건너뛰는 편이기도 하고, 마그마의 바다. 그냥 여러 가지 물질들이 계속 뭉쳐가지고 중력이 커지면서 걔네들이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녹아져 있는 상태. 어떤 지금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돼.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 되고 있다가, 자, 이게 점점 커졌을 거 아니야.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이 마그마 중에서도 마그마가 이제 이게 액체니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겠지. 그러면은 무거운 원소들은 안쪽으로 들어갈 거야. 왜냐하면 중력에 의해서 무거운 원소들은 더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고,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소들은 좀 더 바깥에 있겠지. 그치? 그 분리가 된 게 바로 핵과 멘틀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 원소가 아까 제일 많은 게 탄소였잖아. 철이었잖아. 자, 무거운 철 같은 경우는 핵이 된 겁니다.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무거운 원소.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규소 같은 것들은 멘틀이 된 거예요.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좀 가벼워가지고.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가운데는 철이나 니켈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게 되었고, 이 바깥쪽에는 규소 이런 것들이 쭉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최종적으로는 지각이 규소에서 식은 부분들이 산소와 결합해서 지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지각의 우리 암석 종류 이런 거 볼 때 다 규산염이야. 그러니까 규소들로 이루어진 암석들이 우리 지각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핵과 멘틀이 분리되면서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은 이제 멘틀 위에 있는 우리 지각이 형성이 된 거죠. 원시 지각과 원시 바다. 원시 지각, 원시 바다. 자, 그런 다음에 바다에서 이제 우리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드디어 어떤 놈이 나타나느냐? 빛과 물을 에너지 원으로 하는 물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톨라이트인가? 선생님 호주 가가지고 그걸 보고 왔거든, 실제로. 스트라토톨라이트,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그게 있는데, 그게 지구에서 처음으로 물과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녀석이 생긴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하니? 태양빛과 물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 뭐라고 하니? 응? 방금 누군가 슬쩍 얘기한 것 같은데, 광합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트라토톨라이트. 광합성. 드디어 광합성을 하는 물질이 바닷속에서 생겨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산소의 농도가 올라가요. 광합성을 하면 뭐가 돼? 광합성은 뭐야? 자, H2O하고 CO2 이게 만나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산소와 O2와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 그지? 포도당을 만들잖아. 포도당. 그지? 그 포도당이 결국에는 에너지원이 된 거고, 우리 생명체에. 그 산소와 CO2는 엄청 많아서, 왜냐하면은 야, 원시 바다에서 맨날 그냥 화산 터지고 이러고 앉아 있을 텐데, 이산화탄소야 넘쳐났을 것이고, 태양빛 항상 뜨겁게 우리를 비추고 있었을 것이고, 이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드디어 뭐야? 에너지원, 산소와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그런 광합성을 하는 물질이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옆에 있는 거 봐봐. 옆에 있는 거 27페이지에 원시 대기 성분의 변화. 제일 처음에 원소가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았어. 근데 이놈의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들을 어떻게 된 거야? 계속 빨아들이기 시작한 거지. 이 식물들이. 그러면서 점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줄어들게 되고, 산소의 농도라는 것이 쭉 올라가게 되면서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생명체가, 산소를 이용하는 생명체가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태양계 지구 형성 요 내용에서는 앞에 뭐 태양계 형성과 고체 물질 형성, 여기 뭐 지구형 행성, 목성 행성이 있고, 지구형 행성, 지구의 형성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나는 기준을 모르겠어. 여기에 별표가 앞에 2개는 돼 있고 3번에는 안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이제까지 과학 시험 문제들을 쭉 봐온 결과는 지구의 형성이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보기엔 그래. 어쨌든 니네 때도 그럴 거다, 그런 리는 없을 테니까 일단 요런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 지금 앞장 2장 지금 한 4페이지 정도 설명해 준 건데 여기에 벌써 외울 게 되게 많지. 이거는 방법이 없어. 이건 외워야 돼. 이거는 외워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이렇게 손으로 써가면서 아니면은 이제 입으로 말을 해가면서 외우면서 넘어가야 할 겁니다. 자, 이번 문제들이 쭉 계속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너희들이 풀어보면 될 것이고, 자, 32페이지 들어갈 건데 지금 57분이니까 한 5분, 7분 정도만 쉬고 11시 5분부터 다시 시작합시다.